하셨더라고.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 스킨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10곳 넘는 농가로 확산되면서 전국 축산농가에 비상 걸렸는데요. 이 병이 뭐지요? 이 병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감염병 특별위원장인 전북대 수의대 교수 조성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럼피 스킨병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네, 럼피 스킨병은 오늘까지 충남, 경기, 충북에 걸쳐서 예. 총 14개 추구 농장에서 발생했고요. 예, 현재 의심 사례 3건도 지금 검사 중입니다. 네. 현재 14개 농장 한우와 젖소를 포함해서 총 638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럼피 스킨병, 럼피 스킨, 그러니까 피부가 울퉁불퉁해진다 이런 병인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병입니까? 왜 걸립니까? 네, 럼피 스킨병은 소가 이 럼피 스킨병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걸리는 건데요. 네. 이게 감염되면 그 피부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혹이 납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고열도 함께 나고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예. 유산이나 불임이 일어나서 농장의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견된 거죠.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네.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이후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아주 가장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럼피 스킨 디지즈에 감염된 어떤 매개체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오염된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매개 곤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 특이하게 그 흡혈을 하는 곤충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진드기 말고도 예. 흡혈하는 파리가 있고요. 예. 모기 같이 이렇게 흡혈하는 소가 다른 소를 이렇게 흡혈하면서 예.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들어왔고 그게 지난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날씨가 더웠을 때 예. 아마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흡혈 곤충에서 이렇게 전염된 가능성이 크군요. 그런데 네. 럼피 스킨병에 걸리면 소가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네,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열과 함께 피부에 혹이 납니다. 혹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그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암소나 숫소 상관없이 다 유산이나 불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장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사람들한테도 전염됩니까?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바이러스가 네. 심지어는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요? 구제역처럼 소와 돼지에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소만 한정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럼피 스킨병 의심 증상 보인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발견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현재 이 질병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발생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염된 소를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네. 그 소로 인해서 주변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신속한 발견 그리고 방역당국 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럼피 스킨병 걸린 소는 바로 살처분하게 돼 있죠. 네. 네. 이거 살처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번의 경우에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일종 가축 전염병,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 같은 일종 법정 전염병인데요. 네. 이 가축 전염병은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 확산이 굉장히 빠른 질병이고요. 예. 이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게 방역의 목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전제가 되면 가능합니다. 감염 농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면 감염을 예.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오염된 농장을 이렇게 격리하는 예. 그런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네. 격리하거나 살처분하면 네. 살처분하게 되면요, 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적절하게 좀 지급됩니까? 네, 보상은 현재 시세의 100%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정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신고하시면 그 정도의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정부가 될 것 보상하니까 숨기지 말고 네. 바로 신고해야 되겠네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잡아먹거나 그래도 안 되죠. 그게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오염되면 이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농장으로. 네. 네. 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만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법에 걸립니다. 네네. 7777님께서 격리 후에 치료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네. 같은 맥락입니다. 네. 격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다른 축종의 돼지나 닭에 비해서도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축사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는다는 건 네. 현재 우리 목장 상황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파리, 이걸 모기, 치료하는- 해충이 또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그 쉽지 치료 않을 것 과정에 네. 파리 모기가 옮기게 되는 것들은 고스란히 거의 국가가 그 방역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네. 그런지 좀 예방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상 예방이 쉽지 어려운 않습니다. 면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네. 그 위험도를 낮추는 개념의 조치들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다고 뭔가 조치를 해서 100%를 막고 안 한다고 해서 0%가 되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감염 확률을 떨어뜨리는 여러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생근님께서 살처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아픈 보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보상도 보상인데 축산농가에서 소, 돼지 자기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자기 네, 자식처럼 맞습니다. 키우는데, 네. 참, 이 피해가 피해가 좀 줄어들어야 될 네. 텐데요. 이 예방해야 그러게요. 될 텐데요. 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호성 대한수의사의 재난형 동물감염병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 정보